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EC 상태도라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 안 보셔도 사실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합격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료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다음에 철강 재료라든지 이런 걸 배우게 될 텐데, 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특별편처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철강 재료에서 특히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철, 그리고 탄소, 이것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탄소강, 이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아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 선도가 나와 있죠. 저희가 얘를 FEC 상태도라고 합니다. 이 철에 탄소가 섞이게 됐을 때 탄소가 섞이는 그 비율에 따라서 어떤 상태를 갖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탄소의 비율뿐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은 템퍼러처, 온도가 있죠. 네, 온도도 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세로축에는 온도, 가로축에는 함유되어 있는 탄소의 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자 어드바이스 해가지고 있는 내용 있죠. 네, 이거 먼저 한번 보시면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FE, FE3C 평형 상태도의 주요 변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는 FE, FE3C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FE, FE3C라고 보셔도 되고 FEC 상태도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A0 변태점부터 해서 A4 변태점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각각의 변태점의 의미 혹은 변태점의 온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셨을 때 A0 변태점 210도, A1 723, A2 768, A3 712, A4 1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자, 여기 템퍼러처가 있는 여기 세로축 있죠? 보시면은 여기 210 있고요. 그 위에 723, 760, 910, 14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아래부터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0 변태점. 시멘타이트가 210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적인 변태가 생겨요. 원래는 강자성체여서 자성이 굉장히 강했는데 21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상자성체, 즉 자성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자기적인 변태가 일어나는 점이다 라고 해서 A0 변태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시멘타이트예요. 일반적인 철에서 있는 게 아니라 시멘타이트에서 있는 거니까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점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A0인 겁니다. 전반적인 철이 아니라 시멘타이트에만 해당하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으로 A1 변태점, 여기죠. 723. 자, 보시면은 얘가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오시면은 쭉, 자, 여기랑 연결이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일어나는 걸 저희가 A1 변태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공석 반응이 일어납니다. 공석 반응은 감마철 하나가 알파철과 Fe3C, 시멘타이트죠. 이렇게 두 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고체에서 두 개의 고체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것을 저희가 공석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공석 반응이 일어난 점, 그 온도 723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공석점을 외우실 때는 온도만 외우실 건 아니고요. 온도에다가 공석 반응이 일어나는 그 점에 해당하는 거 쭉 내려보면은 여기 0.83이라고 되어 있죠. 탄소가 0.83%만큼 섞였을 때 723도를 기준으로 공석 반응이 일어난다. 즉 조금 더 뜨거웠다가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식을 때 723도를 기준으로 공석 반응이 일어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숫자들이 조금씩 달라요. 뭐에 따라 다르냐? 자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723도라고 써놨지만 어느 책에서는 723도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낮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뭐 727이라든지 710몇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각각 그 자료를 만든 사람이 연구했던, 실험했던 그 상태에 따라서 대기적인 압력이라든지 등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굉장히 유의미하게 뭐 723도가 돼 있는데 어디서는 750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조금씩 차이 난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부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탄소 함유량도 0.83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는 0.76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하는 조건 혹은 실험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값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으나, 이걸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볼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부근에서 일어나는구나,
정도를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득점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합격하는 게. 근데 합격하는 거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때 예를 들어 자, 공석 반응이 일어나는 점을 우리가 공석점이라고 하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뭐 723, 여기서는 0.83 이렇게 써놨죠. 문제에서 제시가 되더라도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나옵니다. 답이. 예를 들어 0.76 이런 식으로 정답을 줄 수는 있는데 반대로 이거보다 굉장히 크게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틀린 지문으로.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1번은 0.76이고 2번은 뭐 0.78이고 뭐 3번은 뭐 0.80이고 자, 이 중에 맞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면은 문제를 내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실험한 사람 자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씩 차이를 둬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느 정도 부근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계속 보던 거 변태점 봐야죠. A2 변태점입니다. 이거는 순철이 자기 변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아까는 시멘타이트였죠. 시멘타이트와 순철 자기 변태점 각각 다른 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A0를 가지고 순철이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순철도 원래는 자석이 굉장히 잘 붙어요. 자성이 있기 때문에.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잘 붙는데 768도를 지나서게 되면 순철도 상자성체가 되면서 자성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기 변태라고 또 적어준 거고요. 퀴리점 돼 있는데 보통 큐리점이라고 많이 합니다. 큐리점. 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A3 변태 한번 볼게요. A3 변태는 912도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동소 변태라고 되어 있죠. 동소 변태는 뭐냐면 자기 변태는 자성의 상태가 변하는 거였어요. 근데 동소 변태는 결정 구조가 바뀝니다. 결정 구조. 자, 저희 결정 구조 외웠었죠. 공부했었죠. 뭐 BCC 나왔었고 FCC 나왔었고 HCP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알파철 같은 경우에는 BCC입니다. 근데 감마철은 FCC예요. 자, 동소변태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알파철, 감마철 얘기하냐? 보시면 여기 쭉 올라가다가 910도 여기죠. 순철을 가열하게 되면은 910도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철이 모두 감마철로 바뀌게 돼요. 알파철이 모두 감마철로 바뀐다. 그러니까 즉 알파철이었던 게 감마철로 바뀌니까 알파철은 BCC고 감마철은 FCC죠. 그럼 결정 구조 자체가 FCC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 구조가 바뀌는 걸 우리가 동소변태라고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3 변태점 912도쯤에서 동소 변태가 일어난다. 그 다음 계속해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감마철이 또 바뀝니다. 뭘로? 델타철로요. 이 델타철도 다시 동소 변태가 일어나면서 BCC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알파철과 델타철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단지 얘네가 존재하고 있는 온도가 다른 것 뿐이죠. 알파철은 비교적 낮은 온도, 델타철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잘 보셔야겠네요. 방금 감마철, 알파철, 델타철 말씀드렸는데 감마철은 오스테나이트예요. 오스테나이트라고 이름 명칭 해놨고요. 알파철은 페라이트라고 합니다. 델타철은 저희 그냥 델타철이라고 불러요. 혹은 델타 페라이트라고도 불러주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주요 변태점에 대해서 다 알아본 겁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 각각의 온도, 그리고 각각 그 상태에서 어떤 변태가 일어나는지, 자기 변태 아니면 동소 변태. A1 같은 경우에는 공석 반응이었죠. 공석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은 이 첫 번째 부분은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거 볼게요. 앞에 내용을 다시 보셔야 되는 분들은 얼마든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볼 건데 이번에는 가로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변태점을 보면서 세로축으로 쭉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가로축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1540도 정도예요. 그쵸? 왜 이 정도까지만 해놨냐? 여기부터는 철이 전부 다 리퀴드 상태가 돼요. 액체 상태가 돼요. 높이려고 해봤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끌어버리고 있는 상태죠. 물론 어느 정도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65%라고 돼 있는데 65가 아닙니다. 6.5입니다. 6.5를 지나서 6.67을 최대로 봅니다. 자, 왜 그러냐? 밑에 있는 숫자가 커진다는 거는 우리 철에 섞여 있는 탄소의 함유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0부터 시작해서 0.5, 0.83, 1, 2, 3, 4 쭉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7까지 가게 되면은 온도 쪽, 세로축을 볼 때처럼 그 뒤로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 6.67%까지 넣으면 전부 다 Fe3C, 시멘타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탄소가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시멘타이트와 탄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철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멘타이트라고 하는 어떤 조직 플러스 탄소,
그럼 탄소가 그냥 자기 맘대로 존재하게 되면 굉장히 약해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여기는 시멘타이트, 자, 시멘타이트, 시멘타이트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탄소 이렇게 있고요. 탄소 있고 또 여기 시멘타이트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시멘타이트끼리는 이렇게 결정끼리는 연결이 돼가지고 힘이 좀 괜찮은데 갑자기 탄소가 있는 거죠. 탄소를 타고 이렇게 예를 들어 힘이 주어지게 되면 탄소 부분은 쉽게 깨지잖아요. 여기부터는 우리가 철로서, 금속으로서 뭔가 쓰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로는 우리가 크게 볼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이 앞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뒤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계적 성질이 전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가로축으로 볼 때는 6.67까지만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는 강이래요. 이 뒤부터는 주철이래요. 자, 무슨 얘기냐? 2%보다 조금 더 넘어가는. 자, 여기 보시면 2.08이라고 해놨죠. 근데 뭐 2.1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자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철에다가 탄소를 넣었을 때 그걸 탄소 강이라고 하는데 얘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그거 자체를 강이라고 불러버려요. 근데 그거 강이라고 부르는 걸 어디까지? 한 2.1% 탄소가 함유될 때까지는 강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탄소가 더 많아진다. 그럼 주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철. 주철은 주조용 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조를 통해서 뭔가 재료를 만들어낼 때, 제품을 만들어낼 때 쓰는 재료인 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은 0.02부터 2.1 정도까지, 주철은 2.1쯤부터 6.67까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강과 주철을 먼저 구분을 해주시고, 그럼 여기 보니까 0.02부터라고 했죠. 그럼 그 앞에는 뭐냐? 순철인 거예요, 순철. 0부터 0.02까지가 이제 순철이다. 근데 순철은 순도가 높은 철인 건 맞는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철은 너무 물러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순철은 너무 무릅니다. 그래서 구조를 만든다든지 기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로 쓸 수는 없는 재료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강이나 주철을 쓰게 되는데 강은 탄소가 이 정도 함유된, 주철은 탄소가 이 정도 함유된 라고 보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까 공석 반응 봤었죠. 자, 공석 반응이 일어난 부분을 저희가 공석 강이라고 하는데, 자, 아까 보니까 저희 한 0.83%라고 했었죠. 네, 여기 0.8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가열됐다가 식으면서 공석 반응이 일어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그 강, 탄소가 0.8 정도 함유되어 있는 강, 이게 이제 공석 강인 거예요. 근데 0.8보다 적으면 아가 적다는 의미의 한자죠. 그래서 탄소가 적은, 부족한 공석강인 거고, 과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탄소가 보다 많은 공석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주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공정 주철이면은 공정 상태보다 탄소가 적은 거예요. 과면은 공정 상태보다 탄소가 과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하는 거죠. 아까는 공석을 봤었죠. 자, 공석은 고체 하나가 고체 두 개로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감마가 알파 플러스 Fe3C로 바뀌었었죠. 자, 여기는 공정입니다. 공정은 액체 하나가 고체 플러스 고체가 되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 자, 액체죠? 리퀴드 상태입니다. 리퀴드가 식으니까 감마와 Fe3C로 바뀌는 거예요. 감마 플러스 Fe3C. 자, 이게 공정 반응이고 그 지점을 공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정 온도는 대충 1130도고요. 그리고 공정에 해당하는 탄소 함유량은 4.3%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130의 4.3% 상태를 우리가 공정점이라고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탄소가 보다 적으면 아공정, 많으면 과공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반응이 더 있는데, 자, 여기 보셔야 됩니다. 여기 1492를 기준으로 제가 점을 찍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포정이에요. 포정. 1492에 그럼 탄소는 어느 정도냐? 한 0.18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포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포정은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델타 철과 리퀴드 상태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걔가 여기 점을 지나면서 하나의 고체로 바뀌는 거예요. 즉, 다시 적으면 액체 플러스 고체가 고체 하나로 바뀐다. 리퀴드 플러스 델타가 감마로 바뀐다. 이거를 포정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은 이 Fe3C 상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감이 오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니까 이거 필기한 거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는 감마, 여기 이 오각형처럼 생긴 부분 안에는 감마철이고 그 위에는 리퀴드고, 자, 여기 밑에는 꼬만 요 영역, 여기는 이제 순수 알파철, 그 옆에는
알파 플러스 Fe3C 상태. 자, 그리고 여기 윗부분은 감마 플러스 Fe3C. 여기는 델타네요. 그 위에는 델타와 리퀴드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중요한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델타, 감마, 알파. 자, 그리고 여기 리퀴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전부 다 Fe3C 상태라고 했어요. 갑자기 이걸 왜 얘기하냐? 자, 알파죠. 알파와 Fe3C 사이에 껴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Fe3C인 거예요. 그리고 알파와 감마 사이에 껴있는 이 영역은 그래서 알파 플러스 감마인 거예요. 델타와 감마 사이에 껴있는 데는 델타 플러스 감마죠. 델타와 리퀴드 사이에 있는데 여기는 델타 플러스 리퀴드인 겁니다. 감마와 리퀴드 사이에 있는 거는 감마 플러스 리퀴드인 거죠. 왜냐, 이 선을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전체적으로 짠 하고 변신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서서히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부분은 이렇게 점점 변화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그래서 리퀴드와 Fe3C 사이니까 리퀴드 플러스 Fe3C. 자, 이제 완전히 감이 오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각각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 그 다음으로 아셔야 되는 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 숫자 있었죠. 자, 여기 이 숫자들 외워주시고, 자, 이 부분 숫자들, 근데 여기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 0.0입니다 0.83, 2, 4.3, 6.67. 자, 이런 것만 잘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0.2가 여기 포정이었으니까 그것도 좀 외워주시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를 완벽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FEC 상태도를 나름대로 그릴 수 있고 전반적인 그 경향성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까지만 아시면 여러분은 이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였던 이 FEC3C 상태도 자체를 완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변태점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공정, 공석, 포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공석강이 뭔지, 아공석, 과공석, 뭐 공정, 아공정, 과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A0의 온도가 높냐, A1의 온도가 높냐 라든지 아니면 A1의 온도는 몇 도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저희가 꼭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 푸시다가 외우시기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큰 거 얻어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공부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철강 재료 파트 다시 하면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